그 자, 저희 보시자고요. 중간에서 틀리자. 자, 환상 속의 그대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여기 다니세요. 무슨 일이야? 자, 이렇게 원형이죠, 원형 그죠?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자 전류가 흐르면은요, 자 전류가 흐르면은 이쪽에 평균 길이 속에 이렇게 자속이에요, 그죠? 자로, 그러니까 자속이 다니는 통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끊어진 곳이 없으니까 줄어들지 않는다. 자, 감자율이 요거 잘 나와요. 감자율이 0이라는 얘기는 자속이 계속 마치 도미노 이론처럼 계속적으로 연속돼서 가고 있는 것인데 감자율이 0인 건 뭐라고요? 환상 솔레노이드. 그럼 적어요. 자, 똑같은 거기에 자 자속이 흐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자율이 0인 건 뭐다? 원형이다. 그럼 환상 솔레노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세요. 자, 구인 경우에는 감자율이 3분의 1이고요. 자, 여기서 보실게요. 요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N극이고 S극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다 가늘고 긴 막대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가늘고 긴 막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니까 N극, S극, N극, S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 가늘고 긴 막대를 이 자기력선과 평행으로 놓으면은 뭐에 가깝다고요? 거의 0에 가깝다고요. 거의 0에 가까운 거는 가늘고 긴 막대가 자성체가 자기와 평행으로 있었을 때는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다고요.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요. 자기약 때문에 손해보시는 일은 없어요. 예, 감자율이 0이다라고 딱 떨어지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긴 막대가 자기와 평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눈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요?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감자율이 거의 0이래요. 이건 뭐다? 이렇게 수평을 놨었을 때. 잘라먹었죠. 예, 가늘고 긴 자성체가 자기와 직각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감자율이 거의 1에 가깝다. 그러니까 4개만 알고 있습니다. 4개. 감자율에 관련된 것은 뭐라고요? 자, 0인 거 뚝 잘라서 0인 거는 환상 솔레노이드. 자, 9인 건 뭐라고요? 3분의 여러분 이것도 잘 나와요. 3분의 1은 뭐라고요? 9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운 건 뭐다? 긴 막대 자성체가 자기와 평행으로 놓여진 거는 거의 여기 가까운 것이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와 가늘고 긴 막대가 자개와 직각으로 놓여졌을 때는 거의 감자율이 1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걸 거의 잘라먹는다. 잘라먹는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교수님 죄송한데 감자율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 잘못. 그러니까는 자속이 네.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으면요. 자, 나왔잖아요. 나왔고, 자, 나와서 들어가고 계속 이게 이어지는 거가 얘가 감자율이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죠. 만약에 나왔는데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요. 이게 0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불연속되는 것이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자율이 0이라는 얘기는 계속 여기서요. 자, 선생님 여기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로에 대한 방향으로 똑같이 자속에 대한 흐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으면은요 줄어들지 않고 자속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는 게 감자라고요. 근데 감자율이 0인 건 뭐다? 원형이라고. 환상이라고.
여러분 구 아니에요? 구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구는 뭐라고? 감자율이 3분의 1이에요. 환상은 뭐라고요? 감자율이 0이에요. 가늘고 긴 것이 자개와 수평으로 연결되는 건 뭐라고요? 자개가 거의 0에 감자율이 0에 가까운 것이고요. 가늘고 긴 것이 이쪽에다가 수직으로 있으면은 거의 감자율이 2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자개로서는 또 잘라먹고 있다고. 이어지지 않게끔 잘라먹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기 자기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렇다고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내년에도 어떤 그 변화가 생길지 모르지만 계속 이어진 상황이 됐다면 자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향 쪽도 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막대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르는 거죠. 가늘고 긴 막대가 수평으로 있는 거는 거의 0에 가까운 거고 가늘고 긴 막대가 수직으로 있는 거는 감자율이 거의 1에 가까운 거고 구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이고 감자율 0인 것은 환상이다라고 하는 네 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자율이 1인 거는 마그네틱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끊어주고 나서 0인 거는 마그네틱이 잘 돌아. 예, 잘 돌아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끊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요건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자,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경계면으로 평면으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서 전류 밀도가 0일 때 여러분 전류 밀도가 0일 때 라고 하는 거 전류 밀도가 0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전류 밀도 0이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관심도 없으신데 지금 정신 차리시죠? 여러분 자 자성체는요 두 가지예요. 연구자석이 만드는 자성체가 있고 자 전자석 자 전류가 흐를 때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전류 밀도가 0일 때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으나 자, 전류 밀도가 0일 때 여러분 잠깐만요. 전류 밀도가 0일 때라고 하는 것은 뭐다? 딱 두 글자예요, 여러분. 연속이다. 없다가 뭐라고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요. 저기서 나오는 조건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가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경계 조건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보기 1, 2, 3, 4가 분수의 형태가 아니죠? 네. 분수의 형태가 아니죠? 자 만약 경계 조건을 따지면은요. 탄젠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원인데 여러분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얘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자, 기울기고 요 기울기는 자 가로의 변화량 분의 변화량 분의 뭐다? 세로의 변화량이에요. 자, 세로에 대한 변화량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전기 분야에서 가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뭐냐면 얘가 기준이어갖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코사인 세타분의 가로 사인 세타에 대한 형태인데 이것을 얼마라고 본다고요? 탄젠트 세타. 얘가 지금 기울기라고 해요. 기울기. 자, 기울기. 자,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자,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상면으로 접하고 있는 경계면에서 전류 밀도가 0일 때 여러분 이 0일 때라고 하는 이 글자를 뭐로 본다고요? 연속일 때.
이 연속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것이 없고 그냥 계속 이어져 간다고요. 그냥 고인물이 계속 흘러나간다고요. 새로운 뭔가가 없다고요, 여러분. 연속일 때, 전류밀도 영을 때라고 하는 거 기울기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보기 문제가 1, 2, 3, 4가 분수가 아닐 때는요. 자, 분수 나와져 있으면은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얼마라고요? 2자 1분의 μ1이라고요.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이 조건이 없죠, 그죠? 이 조건이 없죠? 이 조건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각선 곱해볼게요. 대각선 곱했습니다. 대각선 곱했더니 탄젠트 세타 1 곱하기 μ2는 탄젠트 세타 2에다가 이건 나왔죠? 예.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분수가 아닐 때는요. 아래 첨자가 다른 것만 골라내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기울기에 해당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요. 이 3번은 요거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투자율이라고 한 여러분 자 투자율로 물어봤어요. 투자율로 물어봤어요. 그럼 뭐로 대답해요? 투자율로 대답해야 돼요. 투자율로 물어봤는데 투자율이 아니라 엄청 대답했죠. 그러니까는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 투자율 뮤로 물어봤는데 이거로 대답했기 때문에 자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투자율로 물어봤기 때문에 요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평면에 대한 자성체에 대한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요. 자 기울기이기 때문에 너는 기울기가 아니야 나가노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에 관련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평면을 중심으로 해서 분수에 대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 첨자가 μ2하고 이 아래 첨자가 달라야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 이거는 뭐가 똑같다고 이거는요. 자 탄젠트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1은 μ2분의 μ1이다. 자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분모분의 분자일 때는 자 분모가 똑같은 2가 되는 것이고 분자가 똑같은 1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어요. 자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를 딱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가 돼요? μ1분의 μ2. 그러니까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1이냐 2냐가 자 2분의 1이냐 1분의 2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1로 시작했으면 분수에서 여기 1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2는 2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분의 1 대부분 2분의 1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셨을 때요. 자 여기서 탄젠트 기울기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되는 것이고 2하고 2가 되는 것이고 1하고 1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분수인데 여기서 2분의 1인데 여기가 1분의 2 이렇게 분수일 때는 여기 아래 첨자가 다른 분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셨을 때요. 자 μ2의 탄젠트 1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중심으로 해서 분수가 아닐 때는 2, 1, 2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류 밀도가 0이라는 거는 잘 통한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발생원도 없고 끊어진 것도 없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통하니까 연속. 예.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끊어지지도 않고 새로운 것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평면으로 접하고 있을 때 전류 밀도가 없다고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없다고. 투자율이 다른 두 자성체가 예. 평면으로 접하고 있을 때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를 보려고 두 자성체를 평면으로 접하게 한 거죠? 아 지금 요거는요. 자 얘가 자성밀도거든요. 자성밀도는 투자율 곱하기 자기장인데요. 요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자기장분에 해서 우리 히제기스 곡선에서 자기장이 가로축이었잖아요. 가로축이고 뒤에 세로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장분 자성밀도는요 투자율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입력해서 넣어주고 있는 그 원인이 전류가 될 수도 있고 영자석이 될 수도 있는데 전자석이냐 아니면은 전자석이냐 영자석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이 가로축에 해당이 되고 있는 자기장분의 세로축에 대한 내용, 그것에 대한 그 변화율, 기울기를 투자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 경계면에서 전류밀도가 있다는, 경계면 전류밀도가 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또 다른 발생원이 있어가지고 불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에서는 거의 연속이고 전류밀도가 0인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대학원이나 연구실에 가서는 이제 거기서 뭔가 막 또 파생되는 새로운 거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연속이다 또는 전류밀도가 0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자, 9.14 한번 볼게요. 이거는요. 자, 묻지 마세요. 묻지 마. 묻지 마. 자, 묻지 마세요. 제 나이가 몇 살이냐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자, 묻지 마세요. 자, 묻지 마세요. 이건 무조건 중요합니다. 2 곱하기 투자율분의 자손밀도에 대한 제곱이에요. 자, 이거. 자성체의 최적당 축적되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 요거 공식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거 꼭 외워두세요.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계산하는 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자, 여러분 감자력은 뭐다? 감자력은 주식 소각이다. 자, 감자력은 자원의 세기에 비례한다. 자, 여러분 조금 저긴데요. 자, 진도가 조금 저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저 여기 볼래요? 여기요. 자, 전자유도. 자, 전자유도 가보실게요. 전자유도 가보실게요. 네, 전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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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자유도래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제가 막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놔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발전기에 여러분 잠깐만요. 발전기에 기전용을 유도한다든지 잘랐어요. 콤마 잘랐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 얘기하셨어요. 괜찮은 얘기 좀. 자르면 안 된다. 자르면 안 된다고요? 왜요? 콤마가 있는데요? 여러분, 발전기 원리가 뭐죠? 발전기 법칙이 뭐죠? 또는 발전기의 원리는요. 자, 플레밍의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그죠? 오른손 법칙. 자, 그러면은 엄지가 있고요. 엄지가 있고 검지가 있고 자, 장지가 있어요. 자, 이 엄지의 도체의 운동 방향이에요. 자, 도체 운동 방향이고 자, 검지는 얘가 M에서 S으로 나가는 자기장에 대한 방향이에요. 자, 장지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유기 기전력의 뭐다? 극성이에요. 만약에 이 도체에 대한 운동 방향이 자, 시계 방향이었다면 위기전력에 대한 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였었고 얘가 반시계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유도 법칙은요. 발전기 원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발전기 원리처럼 전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발전기 원리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서 도체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 극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끝! 더 이상 하실 거 없어요. 자, 또는 여러분 전동기에 대한 원리 보시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원리는 자, 전동기 원리입니다. 자, 엄지는 뭐다? 엄지는 자, 힘의 방향이다. 자, 힘의 방향이에요. 자, 역시 검지는요. 검지는 뭐다? 이것이 자, 자장의 방향이에요. 자장의 방향. 자장의 방향. 자, 장지는요. 장지는 전류에 대한 방향이에요. 자, 전류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플래닝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양쪽에서 여러분 잘 보시고, 자, 양쪽에서요. 자, 쌍권촉이니까 이것이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저기 뭐죠? 전동의 원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요. 왼쪽에서는 가운데 손가락인 전류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전류에 대한 방향이 들어가느냐 나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자, 전류에 대한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전력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플래닝의 오른손 법칙은 자, 잘 보세요. 얘는 여기가 시작이었고 여기가 끝이었었습니다.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은 여기가 시작이라고, 여기가 도치 운동 방향에 따라서 유기기전력이 뭐라고요? 극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끝! 사실 전자유도 법칙하고 여기다가 해놓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 전동기 원리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방향일 때 이것이 만약에 얘가 만약에 힘의 방향이 저기였다면 나오는 방향일 때는 힘의 방향이 위로 간다고 하는 거. 전동기 원리 플래닝의 왼손 법칙에서는 시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장지에서 한다고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결정하는 것이 전동기 원리 플래닝의 왼손 법칙이고요. 자, 발전기의 내용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였는지, 마이너스 방향 돌아갔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였는지 그걸 결정한다고 하는 거지. 여기서 전절도 이렇게 해놓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전동기 원리나 발전기 원리는요. 자, 우리 직류기 보실게요. 자, 직류기 기기에서 보시면 직류기는 자,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어요. 됐을 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있네요. N극이고 S극입니다. 예, S극이에요. 여기서는 얘가 지금 전기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전기자라고 해요. 전기자인데 자, 얘가 만약에 발전기라면 여러분 분권 같은 거 얘기 들으셨죠? 분권 얘기 들으셨죠? 분권이 뭔지 얘기 들으셨죠? 네. 자, 계자와 전기자가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계자예요. 계자이고 얘가 전기자고요. 자, 계자고 뭐다? 얘가 전기자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분권 발전기 보실게요. 분권 발전기. 자, 분권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얘가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전동기의 시작은 뭐라고요? 전류라고요. 전류인데 여기서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서 자, 전압을 줬어요. 전압을 이렇게 직류로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자,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전기력을 줘가지고 전기자이기 때문에 이 축에다가 이 전기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전동기는 인력으로 전기를 줘가지고 회전자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발전기는 뭐냐면 여러분 발전기는 이거를 회전시켜갖고 여기서 전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전기는 회전력을 줘가지고 뭐가 나간다고요? 전기가 나간다고요. 그런데 전동기는 뭐다? 전기를 줘가지고 회전자가 돌아가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변압기 설명하려다 이 장 넘어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발전기나 전동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기요, 먼저 프로포즈 하지 않고 야 나한테 와 내가 잘해줄게 라고 먼저 프로포즈 받으셨죠?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요? 아나 한장이네. 아니 그죠? 아니 그러니까 발전기나 전동기는 얘가 고정이 돼 있고 얘가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발전기나 전동기는 하나가 고정돼 있고 하나가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직류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변압기는요 정지해 있어요. 여러분 변압기는 정지해 있다고요. 자 여기서 이 전자유도 법칙과 이거는 여러분 말 큰일 나요. 헷갈려 절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 발전기나 전동기는 어느 한쪽이 여자가 집적되든 남자가 집적되든 어느 한쪽이 뭔가를 갖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회전이 되는 것이고 변압기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변압기는 절대로 1차와 2차가 회전이 되든가요? 안 해요. 정지해 있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때 변압기 원리는 뭐라고요?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면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전동기는 뭐다? 전류가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출력이 뭐다? 에너지 뭐죠? 회전력이고 발전기는 도체가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출력이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직류기에서는 계자가 고정자라고요. 계자가 고정자고 얘가 전기자거든요. 그러니까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가 입력이고 출력으로 전기가 나가는 것이고요. 전동기는 뭐다? 전동기는 전기가 입력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자가 출력이라고요. 자, 다시요. 분권 발전기는 발전기이기 때문에 회전력이 들어가서 전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권 발전기는 전기자가 입력이고 출력이 나가는 것이고요. 전동기는 뭐다? 발전기는 전기자가 입력이고요. 분권 전동기는 전기자가 출력이라. 얘가 회전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면 여기서 도대체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분권 발전기에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게 계자 아닌가? 네? 그건 동기발전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직류발전기에서 전기자가 회전자이기 때문에요. 전기자를 회전시키는 직류기에서는 원동기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안 하고요. 동기발전기에서는 계자가 회전자고 전기자가 고정자였기 때문에 계자를 회전시키는 것이 수차나 터빈에 따라서 달라져요. 쌤 잠깐만요. 자, 여러분 변압기예요. 변압기는 정지기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다. 얘도 정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입력해서 너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전압이 들어오는 것이고 전압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니까요. 자, 발전기자 빼겠습니다. 코일의 양단은 전압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이 전자유도 법칙이다. 요거는 맞아요. 근데 요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코일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칙이 전자유도 법칙이다. 지금 뭔 생각하고 계신지 알겠는데요. 그것까지 하면은 조금 제가 진도가 저기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자꾸 말씀드릴게 다 지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 보시자고요. 일단 우리 이렇게 해요.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는데 여러분 코일인데 여기 유도 전압이 생겨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얘가 직류예요. 자, 얘가 직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거죠. 근데 시간에 대해 일정한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된다고 자 따다다단딴 이렇게 계속적으로
전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류가 들어가면 스위치를 계속 온오프를 해야지만 코일 양단의 전압이 계속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 양단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스위치를요 한 번만 딱 눌렀어요. 한 번만 딱 눌렀는데요. 자 눌렀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요 직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탁 켰다 그냥 하고 나머지 없어요. 자 코일 양단에 유도되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직류가 들어가잖아요. 직류가 들어가는데 일정하기 때문에 한 번 탁 눌러주고 나면은요 전압이 최대로 했다가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없어진다. 없어져요. 이상하죠? 없어져요. 예. 그럼 이거를 다시 띄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요. 반대 방향. 여기서는 전기 자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직류가 아니라 변압기선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시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계속 요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교류 때문에 스위치를 계속 이렇게 온오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계속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게 변압기라고요. 그러니까 변압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가고. 남자는 많고 여자는 많아요. 자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라니까 나한테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고요. 옮겨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변압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유도 기전력을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기기전력이죠. 네, 자 여러분 요거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 렌즈 법칙은요. 자, 렌즈 법칙 밑줄 쫙 치시고요. 얘는 뭐다?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기야 나 돈 좀 줘봐. 넌 내가 은행인 줄 아니? 돈 좀 줘봐. 진짜 돈 좀 줘봐요. 진짜 빨리요. 나 뭐 사야 돼요. 내가 은행인 줄 아냐고. 내 주머니에 있는 만큼만 나가는 게 여러분 뭐라고 렌즈 법칙입니다. 제가 센스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만큼만 내보내주고 나머지는 없어요. 여러분 렌즈 법칙 요거는 렌즈 법칙이에요. 자 여기서 보실게요. 기전력의 방향이 자석의 변화 방향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게 무슨 기준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제가 지금 열심히 열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자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요? 아닙니다. 자 얘가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자 3번하고 4번이에요. 요것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1번 구간은 증가하면서 들어오죠. 그러면은요 자 이 전기 저항이라고 스위치상 눌렀는데 1번 구간에서는 증가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뚜르륵 들어오면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번과 이렇게 증가를 해요. 여러분 증가해요. 자 그런데 2번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건데 감소하면서 들어오죠? 네 감소됐어요. 자 3번 구간은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반대 방향 자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갈게요. 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1번 2번 자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여러분 1번 구간은 증가하면서 들어오죠? 그
그러면 들어온 점이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라고요. 코일은. 그런데 2번 구간은 들어오는 구간인데 감소하면서 들어오죠? 감소하면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구간인데도 들어온 점이 마이너스 나가는 점이 플러스라고요. 이게 렌즈 법칙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방해한다는 얘기는 자 전기 저항과 이 인덕턴스를 같이 비교를 안 하시면 이게 무슨 귀신나라 까먹은 소리인지 여러분 헷갈려요. 전기 저항은 증가하면서 들어오거나 감소하면서 들어가나 들어가는 점이 무조건 없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간다고요. 자 여기 보시자고요. 그런데 인덕턴스는 뭐냐면요 들어가는 점이 들어갈 때 증가하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간 점이 플러스 나온 점이 마이너스인데요. 감소하면서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점인데도 마이너스고 나오는 점이 플러스라고요. 이게 렌즈 법칙이라고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갈 때 자 3번 구간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번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점 플러스 나오는 점 마이너스예요. 이 4번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나갈 때 플러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마이너스는 기전력의 방향이 쇠교자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구간이다. 증가하면서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이게 뭐라고요? 증가하면서 들어갈 때 뭐라고요? 들어가는 점이 플러스고 나가는 점이 마이너스인데 감소하면서는 가지마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들어가는 점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나중에 그래프 가지고 문제 푸시는데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렌즈 법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 법칙은 어디서만 결정이 되는 거냐면요. 코일에서만 되는 것이지 R에서 안 되고요. C에서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코일에서만 렌즈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입력에서 들어오는 변화에 대한 방향은 방향의 성질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이 증가되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는 점이 플러스 나가는 점이 마이너스지만 들어오는 점이 들어올 때 상황이 감소하면서 들어오면은 들어가는 점인데도 들어가는 점이 마이너스라고요. 자, 요거 문제만 풀고서 오늘 마칠 거예요. 문제만 풀고서요. 여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자, 38번이에요. 조금만 힘을 내실까요? 자,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10번. 자, 요거만 하고서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겁니다.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실까? 예, 여러분. 네, 자, 10번에 3번 보실게요. 10.3 보실게요. 예. 예, 자.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2초와 6초 사이에는요, 전압이 0이에요.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예. 2초와 6초 사이에는 뭐라고요?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0이라. 자, 그렇다면 아니 여기서는요 2초 6초 사이에는 자 볼게요. 이에 자 VL은 마이너스 L 자 dt 나중 시간 6초 마이너스 2분의 자 20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0이기 때문에 분자가 0이라서 그 변화량이 없을 때는 인덕턴스 양단에서 변화량이 없을 때는 뭐라고 전압이 없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스몰 L은 마이너스 L 자 나중 시간이 2초 마이너스 0이고요. 20 마이너스 여러분 뭐예요? 0이에요. 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마찬가지네요. 자, 요거는 2초 마이너스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만약에 이래 하려면 이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자 2분의 20 하니까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라고요? 10이니까 마이너스 10V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뭐라고요? 들어가는 점이 플러스라고. 얘가 이 상태가요. 증가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증가되면서 들어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는 점이 플러스 나오는 점이 마이너스 이게 여러분 뭐라고 얘가 마이너스 10V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입력해서 여러분 보시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 이 입력세 플러스 똑같이 주둥이를 마주보고 있는 얘가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요. 방향이 반대라고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여기 보실게요. 자 6초와 자 8-6분의 0-20이에요. 자 VL의 마이너스 1이라고 따지자고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여기서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10이죠. 이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가 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구간인데도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어때요? 방향이 같죠? 이때 마이너스 10V라고. 플러스 10V라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입력과 콜 양간의 입력값 양간의 전압이 유기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둥이와 요 플러스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이너스 10V이고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10V라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게 진도 새로이 나간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